긴 갱신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알짜보장 간병보험 준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병인 걱정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간병 상태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박성희 전문가님, 간병 상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뭐 입원비 이런 걸까요? 제가 간병 이제 경험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이제 그 간병을 해봤는데 네. 사실 입원비, 그러니까 병원비 중에서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간병인 아주머니들이죠, 대부분. 네. 간병인 분을 고용해서 쓸 때 나갔던 그 인건비, 네. 그리고 이제 또 간병인을 고용해서 이제 그 부모님을 그 부탁을 드리고 나서 네. 그냥 그 하루 일당만 드리면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식사할 것도 저희들이 잘 챙겨드려야 또 잘 모실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들, 외출할 때 택시비 챙겨드려요, 간식비 사드려야 돼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네. 이제 간병하실 정도가 되면 또 이제 뭐 기저귀부터 해가지고 시트 이런 것도 부자재들 다 병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입원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도 많이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요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 정말 보험으로 요거야말로 좀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접수된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끝자리 1호님,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런 상태가 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잘 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부모님을 한번 그 모셔봤던, 그러니까 네. 간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힘듦이 어느 정도일지 다 아실 테지만 네. 안 해보셨던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심리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효도라는 이게 굉장히 강한 국가잖아요, 나라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자녀분들이 책임져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통계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몇 가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네. 현재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과 그래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인가 한번 네. 보면, 현재 부모님과 노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적네요. 나머지는 대체로 이제 결혼해서 독립해 있거나 아니면 네. 싱글이라 하더라도 따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88% 정도가 네. 따로 이제 그 독립가구로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밑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있지만 네. 부모님들조차도 자녀들한테 얹혀 사는 느낌이 나는 거 싫어서 따로 사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그 안부 인사 드리시나요? 저는 아침마다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근데 네. 저는 이제 하루 이틀 못해도 2, 3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리는데, 가끔 주변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애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정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편찮으신지 안 편찮으신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과연 그렇게 돼서 나중에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네. 그러면 정말 직접 모실 수 있는 상태일까? 아.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40% 정도는 집에서 모시는 경우들이지만 한 거의 58%, 거의 60% 가까이는 시설에서 모시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집에서 모시면 비용이 안 드냐? 집에서 모시는 경우도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희생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누군가가 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이렇게 모아줘야, 네. 형제들이 모아줘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내가 저축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보험사에 전가시켜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간병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된다면, 네. 그동안은 3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형태의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는 이거는 그 간병인을 직접 파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간병인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 네. 그 영수증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아. 그 영수증에 따라서 정액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24시간을 풀로 쓰는 간병인이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이상 아마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0만 원까지 그냥 정해진 그 간병비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오, 네. 예를 들어 뭐 한 반나절, 뭐 한나절 정도만 간병인을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7만 원 이하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7만 원까지 정해진 비용을 이제 정액으로 지급해드리는 형태의 아. 그런 간병인 보험이에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정해진 금액을 드리기 때문에 3년마다 오를 이유가 없어요. 아, 그래서 갱신 주기가 긴 거네요. 그래서 네. 20년 갱신으로 내가 처음 가입했던 보험료가 20년 동안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보험은 또 예를 들어 요양병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통합간병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개인 간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적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럴 때에 맞춰서 2만 원, 최소 1만 원 정도까지 네. 정액으로 보장해드리는 그런 간병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간병인 지원 보험과 다르게 이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준비 팁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드리는 보험이면 좀 더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3년 갱신이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갱신주가 긴 20년 동안 보험이 오르지 않는 보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해든 질병이든 입원하셨다. 그래서 간병인을 내가 썼다라고 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을 위해서든 혹은 저렴하기 때문에 5, 60대 분들이 본인을 위해서든 한 번쯤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